자, 오늘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섹터 테마 첫 번째로 선정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장비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 AI 쪽과 연결됐던 광통신 뭐 이런 쪽도 오랜만에 다시 좀 올라오더라고요. 통신 장비주들 이제 많이 쉬고 좀 관심권밖에 멀어졌었는데 다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사실 코스닥에 있는 웬만한 종목군들은 뭐 지금 네, 다 고점 올라요.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코스닥에 어느 정도 좀 네임드 종목군들은 차트가 거의 80%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고점도 똑같고 지금 저점도 똑같고 반등 주는 모양도 똑같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게 종목적으로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일단 그 지금 코스닥의 기관 투자자가 오늘 이제 개인 외국인은 팔고 기관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 매수가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가 됐을 때처럼 금융 투자 쪽 위주로 그 수급이 잡히고 있어요. 투자 주체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쪽의 ETF들을 상당히 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통신 장비는 조금 시장 자체를 묻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신 장비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통신 장비 관련돼서 뭐 광통신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멘트를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찐 이제 과거의 통신 장비주들 좀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통신 장비주들의 이슈를 보면 이제 어퍼시 밴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어퍼시 밴드 주파수 경매 요게 이제 주된 골자인데 어퍼시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심이 되는 주파수인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안 썼던 아껴놨던 주파수대거든요. 이걸 이번에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 100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경매 뭐 올해 초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미국 주파수 경매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한 거야? 아직 뭐 안 끝난 거야? 시작도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파수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에서도 좀 많이 쓰니까 미국의 이제 연방항공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지 이거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제 경매 찬성 입장을 드디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통신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넓고 가장 좋은 주파수를 이제 100조 원대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통신주 입장에서는 뭐 이걸 본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이제 주파수 경매가 되면 일단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죠. 통신사들이 그런 투자 계획 발표를 하면 장비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게 이제 장비 업체 입장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발생이 될 때 매출이 발생하는 게 맨 마지막이네? 아니죠. 이제 처음에 투자 계획 발표를 할 때서부터 투자 규모가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통신주들이 과거의 기대감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통신 장비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 장비주들의 모멘텀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 장비는 그래도 지수만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 종목을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볼까요? 통신 장비도 사실 뭐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네. 좀 몇 종목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 관련돼서 모멘텀을 좀 안 탄 종목군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이제 광통신은 실질적으로 수치가 아직은 나오는 기업이 뭐 RF 머티리얼즈 외에는 거의 시장에 없으니까 광통신 관련돼서 좀 약간 묻어서 올라온 종목은 배제를 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솔리드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솔리드 이제 5G, 이제 LTE 네트워크 장비, 이제 실내 중계기 중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지국 신호 증폭 장비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아무래도 좀 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실질적으로 미국 쪽 통신 회사들 중에 이제 버라이즌 프로젝트에 어떤 참여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미국 쪽의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되고 투자 계획 발표가 되고 매출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솔리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흐름이고요.
사실 지금 통신 장비주들은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종목은 별로 없죠. 근데 솔리드는 정말 꾸준하게 흑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 좀 살짝 안 좋았고 2분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통신주들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제가 다 종합을 했을 때 다 읽어봤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말서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호황기를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솔리드도 그 안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2018년도, 2019년도 5G 대상승기 때 뭐 대장주를 했던 우리가 와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 실적을 갖고 템베거도 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시장에서 여지없이 증명을 해 보였던 기업이 바로 KMW죠. 물론 그때 OE솔루션과 두 종목이 이제 쌍두마치였긴 했었습니다만 시장에서 대장은 뭐 누가 보더라도 KMW였죠. 좀 OE솔루션은 먼저 갔고 KMW는 나중에 따라갔는데 KMW가 실질적인 대장주죠. 일단 미국 5G 뭐 투자 재개나 중국 장비 규제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KMW고 중국 장비 규제를 했을 때 이제 뭐 화웨이나 여러 가지 종목은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서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면 마켓 쉐어가 떨어지면 삼성 쪽이 통신 장비가 또 세계 뭐 선두권이기 때문에 노키아, 화웨이, 뭐 삼성 요 정도 수준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화웨이의 빈자리를 삼성이 채웠을 때 삼성 통신 장비 내에서 마켓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수혜가 당연히 크겠죠. 그게 바로 뭐 KMW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두 종목 한번 관련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와 KMW 종목을 일단 통신주들 하나씩 봤는데 광통신으로 엮이는 거 말고 기존에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통신주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통신장비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좀 결이 다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테크.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고 말씀드린 두 종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선 통신 관련인데 네네. 뭐 인텔리안 테크도 무선이긴 합니다만은 위성 통신 관련된 기업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죠. 이제 안테나, 게이트웨이 두 개를 만든 기업인데 안테나는 신호를 받는 게 안테나고요. 그 신호를 받아서 이 통신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인데 해상 위성 통신 그러니까 해상 위성 통신 뭐가 있겠어요? 배도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글로벌 뭐 부동의 1위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위성 통신하면은 고궤도 위성 통신이 있고 저궤도 위성 통신이 있는데 스타링크는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이죠. 이제 고궤도 위성 통신과 저궤도 위성 통신 차이점은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네. 고궤도 이동통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그냥 하늘 쳐다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고궤도 이동통신은 왜 그러냐면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같은 자리에 떠 있어요. 고궤도 위성은. 근데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더 빨리 지구를 돌기 때문에 이게 그 신호를 안테나나 게이트웨이가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궤도 위성은 스타링크, 스페이스X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마존도 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원웹이나 뭐 텔레셋 등 기업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인텔리안 테크가 뭐 사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하반기에 미국 게이트웨이 생산의 이제 라인이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하반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 잠깐만 봐보도록 할게요. 이 통신주들이 사실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솔리드, KMW 제가 지금 네모칸 친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통신주들도 코스닥 시장 조금 살아나면서 지난주 하반기서부터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묻어서 올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 탄력으로 올라오신가? 저는 후자 쪽에 뭐 후한 좀 점수를 주는 게 통신주들의 좀 마땅한 어떤 뭐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주실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현재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 현재 가격 정도를 좀 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까지는 좀 약간 무리일 것 같고 한 중간 정도 잡아서 한 13만 원 정도. 손절매 가격은 전 저점 정도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리안테크를 통신 섹터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선정해 주신 쪽은 태양광 관련된 쪽입니다. 오늘 태양광이나 뭐 친환경 쪽이 좀 분위기가 좋은데 뭐 이게 태양광 앞으로 대체 에너지 이것에 기반을 받으면서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간밤에 미국에서 또 퍼스트 솔라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튀어오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후자인가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가도 급락을 했는데 태양광이 올라가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 뭐 OCI, 하나솔루션 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 올라가는 거지 해서 이제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퍼스트 솔라 얘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퍼스트 솔라가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올랐고 미국에서 증권사에서 퍼스트 솔라 목표 가격 상향시키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세금 감면해준다. 국내에서 반도체랑 태양광 만들었을 때는 세금 감면해준다. 그 부분 아닌 것 같고 중국산 뭐 태양광 배제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좀 약간 빛이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있듯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비중국에서 OCI와 경쟁을 하는 뭐 OCI보다 더 사실 크다고 할 수 있죠. 독일에 이제 바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폴리실리콘 만드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좀 박살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70%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이 독일 바커는 미국에서 뭐 제재를 당하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태양광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두 종목 대주전자재료랑 이제 하나솔루션 볼 텐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스페이스 X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네. 이제 은이랑 구리를 합친 페이스트 이게 전극 소재 이제 스페이스 X 공급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듯한 분위기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이것 말고도 삼성전기 MLCC 재료를 전량 단독 공급하는 기업을 좀 유명하죠. 대주전자재료도 일단 퍼포먼스 가장 좋은 기업이다.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부담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김동관 이제 수석 부회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0.05%, 0.5%가 아니라 0.05% 네. 하나솔루션 주식을 사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 이 부분이 어떤 하나솔루션 유상증자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3분기 태양광 부분은 이제 2분기 태양광 좋았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 아니라 케미칼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케미칼, 태양광 모두 좋아지고 있죠. 3분기 조금 더 태양광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좀 심플하게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태양광 쪽의 탑픽 종목은 뭘로 볼까요? 탑픽은 시장에서 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이 탑픽이죠. 일단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건 시장에서 가장 뭐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OCI 홀딩스 네. 2분기 영업이 이제 1,000억이 넘은 부분들 다 확인을 좀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삼성전자 뭐 지금 반도체 주문을 뭐 내년 뭐 언제까지 다 뭐 꽉 차 있다, 풀 부킹이 돼 있다, 뭐 풀 캐파로 돌려도 수주를 지금 뭐 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는데 OCI 입장에서 일단은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29년도까지 물량이 지금 부킹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일단 뭐 특별히 하락하지 않으면 시장에 우려감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증설을 또 했죠. 일단 미국 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전략 차트 잠깐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역시 뭐 다 밀려 있는 상황은 다 똑같긴 한데 오늘 태양광 쪽에서 뭐 15% 이상은 보여주는 종목이 거의 없죠. 다 좋긴 한데 OCI 홀딩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기관수 그 파란색 상당히 좋은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아쉬운 부분은 빨간색선은 외국인 수급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거래량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 가격은 높게는 안 잡을게요. 일단은 이게 좀 약간 일회성 요인으로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 믿고 한번 길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32만 원 정도 한번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는
전 저점보다 약간 한 10,000주 정도 아래에 16만 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 중국이나 아니면 뭐 독일의 아까 말씀해주신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추이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탑픽 종목으로는 OCI 홀딩스, LTA 계약도 한다고 하고 뭐 캐파 계속 주문 들어와 있다고 하니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